50세가 넘으면 삶에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집안 곳곳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물건은 대체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걸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둔 물건들 중에는 지금은 전혀 쓰이지 않거나 오히려 우리에게 불필요한 무게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집안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속까지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50세가 넘은 지금 꼭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버리기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남아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더 중요한 것들에 쏟기 위해 정말 필요한 과정이죠.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여러분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런 물건들은 정말 정리해야겠구나. 내가 왜 진작에 이걸 버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가벼움을 직접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몇 가지 물건들을 버리면 생활이 훨씬 깔끔해지고 정돈된 집안에서 얻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더 커질 겁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나의 집과 마음에 어떤 물건들이 남아 있어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떠나보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함께 해보면서요. 여러분이 버리게 될 물건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인생 후반부를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정리해야 할 물건은 바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전자제품입니다. 혹시 집안 한쪽에 먼지만 쌓여있는 고장난 스마트폰, 작동하지 않는 DVD 플레이어, 아니면 20년 전에 샀던 오래된 전자제품들, 이런 물건들 한두 개쯤 다들 가지고 계시죠? 처음에는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라 혹시 나중에 고쳐서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계속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들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손에 쥐어보셨나요? 아니면 그저 언젠가라는 막연한 이유로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특히 오래된 전자제품은 그냥 두기만 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내부 부품이 녹슬어서 다른 물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안전상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사실 이런 물건들이 우리 집안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많아지면 집안에서 정말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지기도 해요. 집 안 곳곳이 복잡해지고 물건들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매번 서랍이나 창고를 열 때마다 그 안에 잊혀진 전자제품들이 보이면 은근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아, 이거 내가 왜 아직도 버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한때는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고 나름 소중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깝다는 이유 때문에 집 안의 소중한 공간과 우리의 정신적인 여유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게 과연 더 나은 선택일까요? 특히 고장난 전자제품의 경우 수리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비쌀 때도 많아요. 그리고 고쳐도 요즘 최신 기술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
결국 다시 방치되기 쉽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두기만 하는 물건은 사실상 짐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결심해 보세요. 오래된 전자제품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폐기하거나 만약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중고로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집 안에 정말로 필요한 기기들만 남기고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지 아실 거예요. 더 이상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묶여서 살지 않아도 되고, 대신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만 남아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작은 정리가 가져오는 심리적인 효과가 큽니다. 정리한 후에는 그 공간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걸 정리했구나. 내 삶이 조금 더 단순하고 깔끔해졌구나 하는 만족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서랍 속에 혹은 장롱 한켠에 잊혀져 있던 전자제품이 있다면 그 물건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가능성을 채워 넣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물건은 바로 입지 않는 옷과 신발입니다. 혹시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옷은 몇 년째 여기 걸려만 있네. 그런데 버리기엔 아깝고 또 입자니 뭔가 손이 잘 안 가네 하는 생각요. 이런 옷들 그리고 신발들 한두 개쯤 옷장 안에 꼭 숨어 있죠. 사실 옷이 많다고 해서 늘 입을 옷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옷장이 가득 차 있을수록 아침마다 뭘 입지? 라는 고민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한동안 입지 않은 옷들 때문에 진짜 즐겨 입는 옷들이 뒤섞여 찾기도 어려워지고 결국엔 매일 똑같은 옷만 반복해서 입게 되죠.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옷, 아니면 사놓고도 한 번도 제대로 신지 않은 신발이 있다면 앞으로 입고 신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스타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몸도 조금씩 변하니까 예전에는 잘 맞던 옷이 지금은 어울리지 않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언젠가 입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이런 물건들을 계속 붙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특히 50세 이후로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옷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옷이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입지 않는 옷이나 신발들이 옷장 한가득 쌓여 있으면 그 안에서 중요한 물건들을 꺼낼 때마다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작 나에게 잘 맞고 편안한 옷은 숨겨져 있거나 잊히기도 하죠. 또 우리가 옷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혹시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 옷을 입을 일이 생기면, 혹은 이 신발은 비싸게 샀으니까 버리긴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죠. 하지만 그런 혹시를 기다리다가 여러분의 옷장은 결국 끝없는 혼란 속에 빠질 뿐입니다. 몇 년째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을 일이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젠 과감히 결단을 내려보세요. 옷장을 열고 정말로 입는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옷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기준 중 하나는 이겁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입었는가? 만약 그 옷이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에 닿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옷이나 신발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 필요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옷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옷장은 더 깔끔해질 수 있죠. 기부가 어렵다면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지 않는 물건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떠나보내는 거예요. 옷장을 정리하면 얻는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공간이 넓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정돈된 모습과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옷들만 깔끔하게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옷장 안을 들여다보며 입을 게 없네라고 한숨을 쉬지 않아도 되고, 대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쉽게 고르고 하루를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죠. 옷과 신발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옷장 속에 숨어 있죠.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옷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만약 아니라면 그 물건은 이제 보내줘도 괜찮습니다. 옷장 속 공간이 정리되면 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채워질 거예요. 더 단순하고 더 깔끔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은 바로 이런 작은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기념품과 정리되지 않은 추억 물건입니다.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도 분명 있을 거예요. 여행 다녀올 때마다 한두 개씩 사온 기념품, 특별한 날 받았던 선물들, 그리고 추억이 담긴 오래된 앨범이나 장식품들 말이죠. 이런 물건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감정이 묻어 있고 그 시절의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기가 특히 더 어렵죠.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념품과 추억 물건들이 정말로 현재의 삶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해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여행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그 물건을 보면서 여행지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건이 많아지고 결국엔 어느새 그 기념품들이 우리 집 어딘가에서 잊혀지거나 쌓여만 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우리를 붙잡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내 추억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정리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건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추억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특히 오래된 앨범이나 사진들 같은 경우 물리적인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앨범을 통해 추억을 간직하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디지털화라는 훌륭한 선택지가 있잖아요. 사진들을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저장해두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추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곳곳에 놓인 기념품과 장식품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욱 어수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 산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정작 그 기억이 흐릿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과감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물건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렇다고 모든 추억 물건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물건들은 남겨두세요. 하지만 그것도 너무 많아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지니 여러분의 기준으로 몇 가지를 추려보세요. 예를 들어 여행을 다녀오면서 산 기념품 중에서도 정말 특별했던 순간이 담긴 것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기부하거나 필요하다면 중고로 판매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나의 추억을 재정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이렇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면 집 안에 깔끔한 여백이 생기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감정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집 안의 기념품과 추억 물건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하나씩 손에 들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던 습관 때문에 남겨둔 건 아닌가? 이 과정을 통해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떠나보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추억은 물건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요.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면 그 자리에는 새로운 추억을 담을 공간과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번째로 정리해 봐야 할 물건은 바로 불필요한 서류와 책입니다. 여러분의 책상이나 서랍 속 아니면 집 구석 어딘가에 이런 물건들 쌓여 있지 않으신가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매뉴얼, 읽고 나서 방치된 책, 그리고 이미 지난 지 오래된 영수증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걸 다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서류를 쌓아두고 책은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계속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물건들이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서랍 속에서 먼지를 쌓아가고 있는 영수증, 이미 10년 전에 산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 그리고 한 번 읽고 더 이상 손이 가지 않는 책들, 이런 물건들이 우리 삶에 어떤 가치를 주고 있을까요? 특히 서류 같은 경우 정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면 대부분은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서랍 속에 오래된 종이 문서가 잔뜩 쌓여 있다면 그걸 한번 들춰보세요. 이미 낡아 보기도 힘든 매뉴얼이라든지 한 번도 다시 찾아보지 않은 오래된 계약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서들은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화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죠. 또 디지털화된 문서는 찾기도 훨씬 쉽고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불필요한 종이 문서를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서류만 깔끔하게 디지털로 저장하면 책상과 서랍 속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 다음은 책입니다. 책은 특히나 버리기 어려운 물건 중 하나죠. 책을 보며 느꼈던 감정, 배웠던 것들, 그리고 단순히 책을 버린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지 않는 책이 책장에 계속 쌓여 있기만 한다면 그 책이 과연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책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책장에 방치된 책들이 누군가의 손에서 새롭게 읽히고 그들의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증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면 여러분은 그 공간을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읽지 않은 책들이 책장에 가득 쌓여 있으면 새로운 책을 들일 때 마음의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지 않은 책들이 이렇게 많은데 새로운 책을 또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하지 않은 짐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아요. 책을 정리하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과 여유가 생기고 다시금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읽지 않은 책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거나 지역 도서관에 기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책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은 더 단순하고 깔끔한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리 과정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다 남길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는 거예요. 불필요한 서류와 책을 정리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많은 여유와 새로운 가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집 안의 서류와 책들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서류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책은 다시 읽을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더 유익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의 공간은 물론이고 마음의 여유까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현재의 삶을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집중할 때입니다. 5번째로 살펴볼 것은 건강에 해로운 오래된 조리도구입니다. 50대 이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주방 속 조리도구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특히 주방에서 매일 사용하는 프라이팬이나 냄비, 그리고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건강의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먼저 프라이팬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주방에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 몇 개나 있나요?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사용될 때마다 미세한 입자로 벗겨져 우리의 음식에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테프론 코팅팬에서는 해로운 화학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런 작은 입자들이 몸에 축적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오래되거나 긁힘이 생긴 플라스틱 용기는 고온에서 사용될 때 유해 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어 데우는 경우 음식에 미세한 화학물질이 녹아들 수 있어요. 이런 물질들은 몸에 쌓이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면역력 약화나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도구들을 점검하고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때입니다. 우선 주방에서 사용하는 프라이팬과 냄비를 모두 꺼내 보세요. 코팅이 벗겨져 있거나 긁힌 자국이 많은 팬들은 과감히 교체하세요. 대신 스테인레스, 주철, 세라믹 같은 건강에 더 안전한 재질의 제품으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재질은 조금 무겁긴 하지만 내구성이 뛰어나고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역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용기나 바닥에 긁힘이 있는 용기,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우려되는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는 정리하고 대신 유리나 실리콘 용기로 바꿔보세요. 특히 유리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에도 안전하고 음식의 맛과 향을 보존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런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새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에 해로운 도구를 치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함으로써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한 이런 변화는 단순히 주방 도구를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리 도구를 사용할 때 음식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고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건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건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주방으로 가서 조리도구들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정말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지 아니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된 도구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교체하는 결정을 내려보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조리도구가 건강하다면 그 음식도 더 안전하고 우리 몸에 이로울 거예요. 여러분의 주방에서부터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6번째로 꼭 정리해야 할 물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화장품입니다. 이제 한번 약장이나 화장대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몇 년 전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이름도 가물가물한 연고가 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화장대에는 색이 바랜 립스틱이나 향이 변해버린 크림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신경 쓰지 못하지만 건강과 피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정리해야 할 물건들입니다. 먼저 약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약장은 특히 방치되기 쉬운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약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쉽게 버리지 못하거든요.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처럼 상비약으로 두려고 사뒀던 약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통기한을 넘기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약은 언제 산 것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더 이상 효과를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 성분이 변질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액체 형태의 시럽약이나 점안제처럼 개봉 후에 오래 두면 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는 약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약장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해야 해요. 약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약국이나 약물 폐기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약장을 정리할 때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때그때 적정량만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약만 깔끔하게 정리된 약장을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 다음은 화장품입니다. 화장대 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립스틱, 다 쓰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섀도우, 향이 변질된 크림 같은 화장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몇 년간 보관이 가능하더라도 개봉 후에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액체나 크림 타입의 화장품은 세균 번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지나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제품을 들이기도 부담스러워지고 화장대가 어수선해져서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오래된 화장품을 쓰다가 피부에 이상 반응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적은 양이라도 품질 좋은 제품을 그리고 제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을 정리하는 또 하나의 팁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해야 하지만
사용기한이 남아있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제품이라면 친구나 가족에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품을 더 오래 쓸 수 있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답니다. 약장과 화장대를 정리하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피부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약품이나 화장품을 치우고 꼭 필요한 것들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것만으로도 건강과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약장과 화장대를 한번 열어보세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남기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50대 이후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장 속 오래된 약, 화장대 위,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들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집과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여유로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봐야 할 것은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과 운동기구입니다. 혹시 집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오래된 악기나 운동기구, 취미용 도구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한때는 열심히 사용했던 물건들일 거예요. 그 악기를 배우던 시간들, 운동기구를 들고 땀 흘리며 운동하던 날들. 그때는 정말 열정적이었고 이 물건들이 삶의 중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이 식고 결국 방 안쪽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먼저 이런 물건들을 바라보는 감정에는 아쉬움과 미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지도 몰라. 언젠가는 다시 해볼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이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곤 하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 물건들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구석에 놓여있는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안고 열심히 배워보겠다고 결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과 열정이 부족해지면서 손이 점점 멀어졌고 이제는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으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한때 홈트레이닝 열풍에 휩쓸려 샀던 러닝머신, 덤벨 같은 운동기구들. 처음에는 매일 꾸준히 사용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옷걸이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죠. 이런 물건들은 한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즐기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이나 운동기구를 계속 집에 두면 그 물건을 바라볼 때마다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거나 쓸모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면 더 깔끔하고 여유로운 공간 속에서 지금 즐기고 있는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하나씩 꺼내서 차분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을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가치를 주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기타나 운동기구 같은 물건은 중고로 판매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더 활발히 사용될 수 있다면 물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불필요한 짐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정리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 미련과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는 일이죠. 과거에 했던 취미나 계획보다는 지금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활동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취미용품과 운동기구를 정리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취미와 건강한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공간, 마음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 한쪽에 차지하고 있던 커다란 운동기구가 사라지고 먼지 쌓인 취미용품 대신 깔끔하게 정돈된 선반이 보인다면 얼마나 개운할까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여유와 가벼움을 선물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집안 곳곳을 둘러보세요. 한때 열정을 쏟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행복과 에너지를 채워 넣으세요.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공간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더 깔끔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 가벼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던 물건들, 여러분의 집에도 혹시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고장난 전자제품, 입지 않는 옷, 오래된 취미용품,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화장품까지 한 번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조금 귀찮고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집안이 더 깨끗해지고 공간이 여유로워지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집니다. 사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청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미련,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그리고 쓸데없는 집착 같은 감정들도 함께 비워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워낼 때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하고도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의 끝에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50세 이후의 삶은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맞아, 나도 이런 물건이 있었지라고 떠올리고 이제는 정말로 정리해볼 용기를 얻으셨다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을 이룬 셈이에요. 정리는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결국은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대대적인 정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작은 서랍 하나라도 정리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리된 집에서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영감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